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할 것 같지만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큰 외로움과 후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재혼 상대가 속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혼 상대가 속물이라면 평생 후회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관계가 사실은 재산을 노린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함께할 반려자가 아니라 지갑을 탐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돈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와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자며 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설득합니다. 이런 요구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 번 주고 나면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한 번 빌려주면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갑을 털리는 신세가 됩니다. 재혼 상대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궁금해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 연금 수령액, 부동산 소유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다면 그 속마음은 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물들은 돈이 없다면 관계도 의미 없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돈이 줄어들면 태도가 바뀌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 후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되면 이혼 시 절반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유산이 전부 재혼 상대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혼 후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까지 재산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모아온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속물들은 감정을 이용하는데 능숙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목적은 본인의 이익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고 다정한 행동 뒤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상대를 믿고 전 재산을 내어주었다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해와 존중이 있는 관계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결혼을 미뤄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이해심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걱정한다며 보험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집을 바꾸자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남성이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화를 내고 눈물을 보이며 정없다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돌변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에게 돈을 챙기더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재산의 절반이 아내의 것이었고 남성은 남은 돈마저 빼앗긴 채 쫓겨났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남성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재혼을 꿈꾸는 순간 이런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가정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진정한 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처럼 대우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 했던 결정이 오히려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재산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쟁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자리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늘 손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사할 때도 어색한 분위기,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지속됩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하거나 참석해도 말 한마디 섞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배우자와 그 가족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더욱 외롭습니다. 싸우기라도 하면 가족들은 배우자의 편을 들 것입니다.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혼자 외딴 섬처럼 남겨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들을 감싸고 나만 이방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부담하지만 내가 번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용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더욱 서럽습니다. 내 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하며 번 돈이 있음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젊은 부부라면 병간호도 당연한 일이지만 재혼 가정에서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까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신경 써야 하고 분위기를 살피며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편히 쉴 곳이 아니라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면 새로운 가정에서 외로운 이방인이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70대 남성으로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하루하루를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를 했지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서먹했고 그녀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남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 자녀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고 결국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자녀들은 그녀가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용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쇼핑을 다녀오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아프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치료를 미루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불청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은 평생 눈치만 보다 끝나는 악몽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병수발을 들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새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황혼을 편히 보내려 했던 선택이 결국 남의 병수발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쓰러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 간병의 몫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병원비 부담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환자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밥을 떠먹이고 화장실을 데려가고 약을 챙기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지만 몇 년이 지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치매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며 깨어있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돌봐야 할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이 돕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어차피 배우자가 있으니 돌봐주겠지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부모도 간병을 꺼리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재혼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이 나에게만 쏟아집니다. 간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내 삶은 사라집니다. 바깥 나들이는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루 종일 병든 배우자의 기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이상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든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죄책감이 나를 올가맵니다. 간병은 체력만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고통을 줍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재혼이 사랑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순간입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재혼을 선택했다가 결국 배우자의 병수발로 남은 인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챙기기도 버거운 나이에 남을 돌보는 인생을 원한다면 모를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선택하면 남은 인생을 병간호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70대 초반으로 건강해 보였고 함께 노후를 즐기자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동이 어려워졌고 밥을 떠먹여주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깨어 있었고 때때로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간병에 지쳐갈수록 자신의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다 보니 외출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병든 남편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대와 다른 현실에 부딪혀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무작정 재혼을 선택했다가 더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에 웃음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이 하나둘씩 터져 나옵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혼 후에는 사소한 문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결국 서로에게 지치고 처음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 다릅니다. 이미 각자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있고 작은 차이도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TV를 켜는 습관, 식사 취향, 정리정돈 방식 같은 사소한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함께 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편하려고 한 재혼이 오히려 불편함만 가득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금, 재산,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 부족하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들거나 본인의 재산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반대하거나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감정적으로도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선이 맞지 않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됩니다. 과거의 배우자와 비교하게 되고 상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만 남게 됩니다. 재혼 후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혼자가 외로울 것 같아 재혼했지만 결국 혼자일 때가 더 자유롭고 평온했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지만 재혼하면 상대에게 맞춰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결국 다시 혼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다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워 재혼을 택했다가 결국 더 외롭고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것까지 간섭했습니다. 밥 먹는 방식, TV 보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남편의 연금과 재산을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려던 유산을 건드리려 하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싸움이 반복되자 결국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경제적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배우자가 본인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각자의 삶을 존중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배우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식대로 바꾸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 굳어지고 작은 변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재혼이란 결국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평생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던 사람이 있다면 늦잠을 즐기는 배우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리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배우자가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매 끼니마다 잔소리를 듣고 결국 내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혼자 살 때는 원하는 시간에 TV를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드라마만 고집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음악을 듣는 취향이 다르면 사소한 다툼이 반복됩니다.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배우자는 친구들을 불러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려 하면 피곤함만 늘어갑니다. 친구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지만 배우자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친구를 만나서 뭐 하냐며 간섭하고 외출할 때마다 눈치를 줍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배우자에게만 매여 있는 답답한 생활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간섭받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여행을 가고 싶어도 배우자가 돈을 아껴야 한다며 반대하면 포기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던 사람이 재혼 후 배우자의 씀씀이에 끌려가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끼는 스타일인데 배우자가 사치스럽다면 매번 돈 문제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혼자 살 때는 집안을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내 방식대로 정리하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려 하면 불편함이 커집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냐며 강요받는 순간부터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결국 재혼 후에는 온전히 나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간섭받고 나도 모르게 배우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재혼했지만 결국 내 삶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6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남편의 생활 방식을 하나씩 바꾸려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던 남편에게 나이 들어서 뭐 하러 그렇게 움직이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식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며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없애고 억지로 건강식을 먹이려 했습니다. TV 취향도 충돌했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아내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온종일 시청했습니다. 리모컨을 두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남편은 결국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되었습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며 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방식대로만 살아야 했고 혼자 살 때보다 더 답답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결국 행복을 기대했던 재혼이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긴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